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바둑돌 마케터 백돌을 맡고 있는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흑돌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은 메타에 대한 좀 광고주분들이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마케터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꿀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마케팅 학교에서 광고주 SOS 콘텐츠 촬영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시작했는데 어려운 온라인 광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답답하셨죠? 답답한 부분 마케팅 학교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잘 나가는 AMPM 글로벌 프로 마케터들이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하나부터 10까지 진단해 드리고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광고주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광고 성과 또한 다른 매체에 비해서 높은 편인 메타 광고, 오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환 캠페인 중에 판매 캠페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판매 캠페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전환 이벤트의 정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를 세팅하다 보면은 전환의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 선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 혹은 구매 완료, 장바구니, 결제 시작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러면 구매 완료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또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시작률이 너무나도 높다면, 그리고 많은 결제 시작에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결제 완료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머신러닝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전환 이벤트의 정의를 결제 시작으로 했었을 때 전환 성과가 잘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 몇 %가 이탈이 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어떤 이벤트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돌릴 것인가, 고객들을 찾아갈 것인가를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A/B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광고를 돌릴지, 어떤 소구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재로 광고를 돌릴지 지속적으로 인하우스 마케터와 그리고 광고 대행사가 상호 협력하에 A/B 테스트를 지속해서 성과가 좋은 제품에, 성과가 좋은 타겟들에게, 성과가 좋은 소재와 소구 포인트를 바탕으로 노출력을 강화해야지만 전환 성과를 계속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랑 같은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전환 가능성 소재로만 예산이 집중되고 노출이 집중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 세트를 하나 넣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광고 돌아가는데 자꾸 성과가 안 좋은 소재의 예산의 50%, 60%를 소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마케터가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과가 안 좋은 소재가 지금 페이스북 측이 고성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과가 안 좋은데 너무나도 많은 노출과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재를 오프시키거나 아니면은 광고 그룹을 복사해서 그 소재를 제거하고 다른 빛을 보는 소재가 어떤 소재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판매 캠페인에서 챙겨야 되는 꿀팁은 첫 번째, 전환 이벤트를 뭘로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진행을 잘 하고 있는가. 자, 셋째는 고전환 가능성 소재들로만 집중돼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퍼널이나 소재 같은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보시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판매 캠페인이 거의 대부분 이커머스 업종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DB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잠재 고객 캠페인에 대한 꿀팁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드 양식 제출이라는 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환 캠페인, 즉 지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캠페인에서 최종 전환을 리드 양식 제출이나 문의 완료 이런 것들로 등록을 하고 웹사이트로 유입시키고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들을 본 다음에 DB를 최종적으로 남기게 유도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 탭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제가 찾고 싶어 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좀 미흡하거나 없을 경우에 이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3자 데이터 툴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이런 트래픽들을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DB를 출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인데요.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이름,
연락처, 메일, 뭐 사는 곳, 뭐 이 정도만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바로 그 메타 시트에 남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직접 뭐 상담 문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DB를 추출해서 바로 컨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DB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타겟팅을 얼마나 잘 하고 소재에서 내용을 얼마나 잘 풀고 마지막으로 양식에 얼마나 이 유저들이 이탈하지도 않고 대충 남기지도 않게 구성을 짜느냐 이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는 DB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도 찾아보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문의 주시면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고객 캠페인은 이 판매 캠페인이랑 같이 운영을 해서 조금 더 DB의 질이 좋은 판매 캠페인에서 그 양질의 DB를 확보하고 잠재고객 캠페인에서는 우리한테 주로 문의를 넣는 사람들의 그런 통계학적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문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서로 시너지가 좀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진우 프로님이 잠재고객 캠페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요즘 큰 인기를 받고 있는 ASC, 바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입니다.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의 광고 성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페이스북 중에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SC 캠페인을 운영을 할 때 한번 이 특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는 ASC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성과에 중점을 둔 광고주가 온라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다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효율적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ASC 캠페인은 광고 지면, 타겟팅, 그리고 광고 세트를 나눠서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게끔 세팅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면에, 많은 타겟팅에게, 많은 소재들에게 알아서 보일 소재에게는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한 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는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 수동 캠페인이다 라고 한정해서 또 명명을 바꾸기도 하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측에서 계속 밀고 있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운영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성과가 이상인데 한 소재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꿀팁은 바로 다른 일반 전환 캠페인과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에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전환 성과가 훨씬 우수해요. 소재 하나만 빛을 보고 소재 하나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마케터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2의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3의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식으로 해서 광고 소재의 피로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전환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들의 예산을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안에서 더 많이 가중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다각화하여 운영하는 전략이 바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의 꿀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ASC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잠재고객 캠페인도 이렇게 자동화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맞춤형 리드 캠페인이라고 하는 TLC가 있습니다. TLC도 이제 ASC랑 똑같이 이 메타가 광고 세트를 따로 분리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 광고 캠페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설정만 해놓고 소재를 세팅하면 자동화하여 노출해주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TLC도 이제 ASC 지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ASC가 판매를 중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솔루션이라고 하면 TLC도 리드 양식을 중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약간 안 좋았던 점은 잠재고객 양식으로 TLC를 세팅했을 때 페이스북에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메타 서포트 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 지면에 노출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은 따로 없었는데 인스타그램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TLC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고서 단위에서 그 페이스북 지면에만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잠재고객 캠페인으로 따로 세팅을 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훈 프로님께서 2개, 3개의 ASC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TLC도 만약에 자기 잠식이 일어나지 않고 추가 세팅했을 때 CPM이 같이 올라가는 이슈가 없다고 하면
두 개, 세 개 운영했을 때 저도 효율이 같이 올라가고 DB 단가는 내려가고 저희한테는 이제 리소스도 줄어들고 이런 이점이 있었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개 한번 세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AMPM 글로벌 바둑돌 마케터 2명이 바로 메타 광고 각 캠페인 목표별로 꿀팁을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바둑돌 마케터 마지막으로 구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구글은 많이 안 다뤄보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